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고품질의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 가까이 전합니다. 행복한 지방행정 보이는 연구. 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 제도실 부연구위원 김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 제도연구실의 연구위원 전대욱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 통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현재 연구원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현상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통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원래는 안 되는데 특별히 오늘 김필립 아닙니다. 김필입니다. 예, 김필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예,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기반 행정이다 이런 개념들이 필요한데요. 그 연구원도 당연히 연구라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통계 자료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는 이 통계 자료에 대해서 자체 과제도 하고 조직도 만들어서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연구원으로서 통계 자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사님은 연구자로서 이제 통계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이제 정책 집행과 기획을 위해서 관련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에 있어서도 이제 새로운 사실을 밝히거나 이제 기존의 주장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 박사님께서는 항상 통계 자료의 중요성을 굉장히 저에게 강조해 오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에 있어서 통계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도록 어떤 자료들을 찾아 나가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그 속에서 이 자료라는 것은 과연 객관적으로 이 통계 자료만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을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1차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자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자료를 직접 나가서 이제 측정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데 설문조사란 어떤 개념들을 정의를 해서 그것을 설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제 쓰는 자료들을 얘기하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계 자료들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범용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인데 그것이 우리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에 이제 충분한 자료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갖다 활용하는 것을 이제 2차 자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통계 자료들은 보통 이제 2차 자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통계 수치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정책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들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통계를 얘기할 때 이런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잘 구분해서 써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2차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제 오늘의 주된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통계 자료를 이제 직접 만들거나 이제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문화관광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관광 통계를 직접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지방행정연구원은 어떤 현황을 갖고 있나요? 저희는 사실 이제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으로서 그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지방자치 통계들을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연구에서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한 연구 목적을 위해서 대단히 미시적인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자료를 측정해서 설문 측정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황들이나 아니면 큰 거시적인 흐름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저희가 익숙한 뭐 행정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이제 설문조사 분석들이 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구 통계 자료들을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안부에서 국가 통계로서 이제 여러 가지 현황이나 지방자치 현황을 제공하는 통계들이 존재하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어떤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나 쟁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들이 필요한 경우에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이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어떤 자료들을 갖다가 제시하고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대응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를 자체 연구 과제들도 하고 있고, 또 지역정보센터라는 이제 그 조직을 만들어서 내부에서 지역정보센터에서 이런 통계 DB를 어떻게 구축하고 서비스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이 지역정보센터를 통해서 장기적인 통계 DB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려는 노력을 저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또 이제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보고서를 쓸 때 정말 쓸만한 뭔가 통계 자료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과연 이 국가의 통계나 우리 국책연구원으로서 이 필요한 사회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요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통계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반성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박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연구를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좀 많이 이렇게 통계 자료의 아쉬운 점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셨나요? 사실 이 지방지표라는 통계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통계 지표는 지방 통계 지표가 3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구자들이 왜 이렇게 통계 지표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광역 단위에서는 통계 지표가 꽤 괜찮게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양적으로도 지표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생산된 지표가 어떤 가공이나 유통 단계에서 누실되기도 합니다. 사실 통계라는 게 뭐 연구자들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용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일반 국민들이 뭐 정책 이해 당사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 되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당연히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데 이런 통계 자료들이 이제 만족스럽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인 욕구나 이슈들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제안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각 지역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예를 들면 뭐 마스크가 부족한데 지역 공동체가 뭐 마스크를 나눔 행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과연 그런 수치들이 통계로 잡힐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뭐 기본적인 보건 통계나 이런 것들은 다 존재하겠지만 과연 일반인들이 그런 통계들을 쉽게 찾아 나가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긴 대단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그런 연구나 아니면 저희가 연구원 차원에서 대응하는 노력들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통계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절적인 노동자들도 많고, 그다음 뭐 그런 분들이 뭐 탈법적인 체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통계가 안 잡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통계 자료들이 대단히 아쉽고, 그다음 또 요즘 또 뭐 애완동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뭐 애완동물 등록제 같은 거를 시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통계 자료들이 또 일반인들에게 자주 보급돼서 그런 애완동물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고, 또 이런 애완동물들이 이런 지역 시설이나 이런 데 얼마나 자주 방문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관한 통계들도 좀 필요한데. 맞습니다. 이제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존재하고, 또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들의 통계에 대한 수요도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통계 지표 체계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흡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저희 같은 이 국가기관 연구원에서
뭐 지방자치 전문 통계 뭐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하고 이러면 되게 좋은데, 또 중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필요한 통계 수요를 발굴해서 뭐 이렇게 서비스하고 이런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언젠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 통계에 대해서 전대욱 박사님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1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뭐 우리가 얘기했던 그 김필 박사님께서 이번에 맡으신 저희 제도연구실의 자체 연구과제인 그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의 통계 새로운 통계지표 체계 제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외워야 되는데 그 과제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